안녕하세요. 행정행 금융TV 김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인허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폐기물법상, 폐기물관리법상 제25조 2회에 나와 있는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 제조업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어쩌게 보게 되면 기업 행정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아무래도 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행정에 관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 행정 법률마다 인허가 관련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 제조업 등록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서는요, 보건 또 의료기관이라든가 동물병원 또는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을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이런 뭐 적출물 또는 실험 동물들의 어떤 사체 등 또는 이제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폐기물로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의료 폐기물은 일단은 폐기물 관리법상 지정 폐기물에 하부 있는 의료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에서는요, 폐기물을 이렇게 납니다.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은 또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 나눕니다. 또 여기에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계 폐기물로 나누고요. 지정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고 하는 거는 의료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담는 그 용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의료 폐기물의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어 가지고 수집 운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를 이제 제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을 하고요.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한 전용 용기를 제조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용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환경공단 같은 데에서 이제 등록 절차를 제대로 정식으로 밟아야 된다는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막 제조하셔가지고 판매하면은 형사처벌 받는다라는 부분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의료용 전용 폐기물 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볼게요. 먼저 시설면에서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 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 되고요.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장치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망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로는 봉투용 용기를 이제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쇄 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나 접합 가공한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판지류 용기 제조는요, 이게 골판지 그냥 상자,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라면 박스 같은 그런 상자인데 종이류 골판지용 이제 제조업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절단 설비, 접합 설비, 인쇄 설비, 포장하는 설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수지 용기 제조 같은 경우에는 용출, 용융 또는 사출, 성형 뭐 찍어내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인쇄 설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갖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각 기계마다 여러 가지 모델명이라든가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설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잘 보이도록 배치도를 공장 내부의 배치도를 잘 배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장을 새로 이런 걸 하신다면 공장 배치를 이 순서에 맞게 잘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공장 등록할 때도
어차피 이런 걸 하려면 공장 등록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처음에 기계 설비를 제대로 잘 맞춰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계 특성이라든가 제조 어떤 재원들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잘 배치를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용기 제조업 이제 등록하기 위한 구비 서류 같은 건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신청서가 있어야 되겠죠. 신청서가 있어야 될 거고요. 먼저 관련법에 보면은 이제 그 양식이 있으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 창고라든가 장비 명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명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는 또 위탁 계약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나 또 토지, 소유 관련된 증명서, 뭐 토지자랑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 시설이라든가 보관 창고 배치도를 좀 그려주셔야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형용기 이제 규격 리스트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 구조도를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 원자재, 물질 정보, 이런 거는 뭐 이제 식약처의 식품나라나 들어가서 가지고 이 원자재가 어떠한 원자재로 쓰였는지에 어떤 정보를 같이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좀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면을 그리거나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관련 법에 따라서 규격이 정확히 맞는다는 것을 전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허가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이제 전문 행정사를 찾아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하시는 전문 이제 공무원분들도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인허가를 하면서 이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행정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다행이다. 그냥 민원인이 오면은 이거를 수백 번 전화하고 수백 번 물어보러 오시기 때문에 일하는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전문 행정사에 가게 되게 되면은 한 번만 말해도 여러 가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딱딱 알아가지고 본인들도 일하는데 너무 편하고, 뭐 속된 말로 짜증도 안 난다. 뭐 너무 많이 물어보시면 그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어느 정도 조금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캐치 능력이라는 이해 능력이 있으시면 좋을 때, 민원인들은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분야도 아니고 법을 전공하거나 관련된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말하는 것이라든가 관련된 법 규정을 얘기하는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 이제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 여담으로 이제 그 외에도 이렇게 전용용기 제조업 이제 등록이 이제 완료된 이후에는 전용용기 판매 전에 전용용기 검사 기관으로부터 이제 검사를 받아서 검사 이제 결과서를 이제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시설 소재지 등의 일정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 등록 내지 변경 신고를 반드시 이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위반하게 되게 되면 영업 정지라든가 등록이 취소되는 어떤 불이익이 있으시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신규 등록 절차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고요. 오늘 제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